비대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그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 당대표직 사퇴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를 뽑을 수는 없고 일단 내년 총선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선 김철근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한 2달 조금 넘었어요. 네. 2달 넘었는데 2달이 넘도록 과연 국민의힘과 집권당 그다음에 정부 여당은 뭘 했냐, 무슨 변화와 무슨 혁신을 가져왔느냐. 결국 그 윤여한 혁신위원회를 띄워놓고 결국 시간 끌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결국은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2주일 이상 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12월은 안 넘길 거다, 못 넘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제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사퇴를 네.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은 안 됐습니다. 결국 안 됐고 네. 결국은 혁신이 띄웠다가 없애고 그다음에 당대표 그대로 뒀다가 결국 총선 얼굴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과연 비대위 체제가 온다면 김기현 대표보다 더 표를 많이 가져올 분이 오실 건가? 그건 또 의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뭐 김한길,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이 같은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갖고 지금의 당정일체의 고리를 깨고 다른 이견을 내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한 달도 채 안 갈 거다 못 갈 거라고 봐요. 이 비대위 체제가 또 한 달도 못 간다고요? 아니 왔는데 정당 지지율 변화 없고 총선은 다가오는데 방법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때 총선 한 달 전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당대표를 선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막당사 치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탄핵의 후폭풍 속에서도 121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총선 한 달 두고도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10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이 100일 사이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치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내가 이래 해왔는데 다 잊고 내일 다시 취임한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3년 6개월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자세의 변화 없이 당의 사람 얼굴만 바꾸는데 얼굴 바꾸는 것도 본인과 이견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같은 결로 바꾼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났죠. 네.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지역구는 출마하고 싶었다. 당대표는 내려놓더라도.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당직 대표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계속 내 자리 지킬래, 배지 지킬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당대표 내려오는 게 훨씬 커 보여요. 사실 당대표가 원하는 훨씬 많거든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 지역구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충돌이 생겼던 것 같고 한겨레 신문 보도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입장에서는 지역구 불출마해라. 당대표 유지하고.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니다. 나는 뭐 당대표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지역구 나가야 된다.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도 충돌이 생겼고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네덜란드 가기 전에 경로했다.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그게 아마 좀 분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뭐 조선일보 여사성 얘기도 있었고 네. 우리가 방송에서 또 김건희 집에 가야 됩니다. 막 동아일보 기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게 아마 좀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
제 개인적 뇌피셜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약간 이제 김기현이 판정 승하면서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김기현 대표가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맞아요. 언론의 분석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는 그게 아마 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감히 나오고 이걸로 딜을 하려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딱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심했을 것 같고 실질적인 거는 지금 그 한겨레 보도처럼 약간 지역구 불출마를 설득하고 압박했지만 일단 안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김장연대잖아요 원래 네. 한 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장제원이 먼저 던졌기 때문에 안 던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던지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구 출마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상황. 그게 아니고 네. 지역구 출마를 먼저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 대표직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 대표직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냐? 12월을 넘기기 어려운 게 당 대표가 있으면서 총선 다가오고 이미 예비보 등록을 했어요. 어제 그제부터 예. 등록을 했는데 당 지지율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서울은 6석밖에 유리하지 않다 그러고 네. 부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에요. 18석인데 내가 의석수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부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남 자민련이 아니고 TK 자민련 거의 이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무슨 낯으로 당대표 지위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역구 불출마를 해서 헌신했다고 했는데 당신 갖고는 안 돼. 당신 내려와야 돼. 그러면 결국 지역구도 불출마했죠. 당대표직도 날라갔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둘 다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하나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역구 지켜야지. 그래서 지역구를 지킨 거고요. 원래 지금 남구청장이 네. 있어요. 네, 부산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에다가 네.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맞아요. 제출했는데 10일 만에 그걸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의 반대를 이제 그 명분 삼아서 걷어들였는데 사실 걷어들이기 직전에 김기현 대표를 만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나갈 거니까 너 안 돼. 다시 접어. 정리해. 그치.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울산의 그 여러 유지들 이런 분들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정보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대신 극적인 상황에서 당대표를 그만뒀다.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네. 근데 어제 이제 지금 그 대표직을 던지기 직전에 그 얘기 또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하세요. 아니 사실 뭐 정보가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궁금한 게 네. 취재는 한 게 없어요. 취재한 건 네. 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에 공개하는 걸 서로 동의했다는 동의했다. 얘기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제가 딴 데 유튜브 나와서 얘기한 거 들었는데 원래는 내가 먼저 만나기로 했고 내 거취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얘기된 거고 뭐 그런데 우연치 않게 뭐 김 대표 거취도 논의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믿어요. 아니 이 김기현 대표 지금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네. 지금 나가기로 정해진 전직 대표를 왜 만났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들 만났다든가 네. 아니면 용산의 핵심 실세를 만났다든가 뭐 이랬으면 이해가 돼요. 네. 이준석을 왜 만나 거기서? 이준석을 왜 만났냐고. 예. 근데 그거는 더 중요한 거는 네. 왜 언론에 공개해도 되냐고 얘기한 거. 1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고 30분 만에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사전에 뭐 동의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쫓겨나는 모양새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본의 아니게 약간 자기가 뭐 원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는 뭐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누가 네. 봐도 쫓겨나는 이미 거죠. 작용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다 이제 동병상련을 느낄 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당내 뭐 강제 쫓겨났고 여기도 했지만 요지는 아니 뭐 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데 책임은 자기가 지는 모양새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도 사실은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뭔가 뭐 분란 뭐 이게 윤리위원회 해서 쫓겨나는 거고 결국은 용산의 힘에 의해서 당대표가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그전에는 용산의 뜻에 따라서 어쨌든 대표가 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런 상황에 네. 대해서 약간 공감했을 수 있다. 서로. 네. 약간 그 동질성을 느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근데 본인이 얘기한다면서. 긴 얘기.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는 내가 다 알고 안 나온 얘기를 좀 해줘야지. 신문에 다 나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 네. 여기는 이제 네. 중요한 얘기 네. 있으니까 안 나온 얘기. 신문에 안 나온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예. 예?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진 않았고요. 네. 안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경로로 그 김기현 대표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고 싶다 했어요. 아 김기현 대표 쪽에서 먼저? 네, 그러니까 이준석 강서- 대표가 한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패배 이후로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만날 필요가 있겠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절 못할 그 중진 의원이 주선을 했어요. 주선을 해서 이제 그 중진 의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런데 네. 주선을 해서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할 시점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막 급박하게 사퇴 논의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만난 거였고요. 이제 네. 만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했겠고 뭐 동병상련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하긴 곤란합니다만은 끝나고 나오면서 네. 김기현 대표께서 언론에 뭐 알려도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비공개가 영원히 비공개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면 그냥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좀 그냥 알리는 게 용산에 좀 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얘기? 아니, 그 얘기도 뭘 다 얘기냐고. 대표가 그거 다 한 나온 얘기야. 얘기야. 어? 지금 신문에 다 나온 얘기야. 신문에 안 안 나온 나온 얘기 좀 얘기를 해야지. 안 나온 얘기, 안 뭘 나온 얘기하는 얘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둘이 무슨 얘기했냐고.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죠. 둘이 한 얘기는 둘뿐만 아니고. 진짜. 측근 아니네. 가만 있어봐. 측근 아닌가 봐.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전화해, 따르면 전화. 전화할까? 이준석 어차피 한번 부를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팽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꼴등하던 후보 1등 만들어가지고 당대표 시켜놓고 했지만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한테 전화했더니 왜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팽 시키냐라고 하니까 권한을 침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용산의 권한을 바지 사장이 용산의 권한을 침범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경선만이라도 붙여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뭐냐면 당대표직은 나중에 던질 수는 있는데 그 울산 출마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미련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이른바 영남공천 영남공천권은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신이 뭔데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후문이 있어요. 뭐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 떠돌고 있다. 아니 영남 저도 그게 아니라 방송권에 본인이 있는 문제가 공천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뭐 방송에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김기현 판정 승 얘기 나오면서 김기현을 많이 뭐 사실은 단톡방에서도 막 네, 지지하고 절대 안 맞아요. 된다 했던 분들이 대부분 영남의 초선 이런 분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분들의 특히. 생각은 네. 용산에서 내려오더라도 경선 붙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경선 붙여달라. 그러니까 이건 김기현 대표 경선 붙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 초선이나 영남에 있는 의원들 한 뭐 50분 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마음은 딱 하나예요. 팩만 안 당하고 경선만 붙이면 내가 이긴다. 경선만 붙여달라. 그렇죠. 경선만 네. 붙여달라는 거였고. 근데 경선도 안 된다. 김기현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대표는 지금. 가능하면 이제 의원들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 단톡방에서도 막 김기현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김기현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면 내가 경선 최대한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용산이나 이제 검역관 이렇게 한 사람들 얘기가 들려갔을 거 아니에요. 다 경선 붙인다더라.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뭘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대통령 뭐 한 60% 지지를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30, 40%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전함의 자리를 비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경선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딱 쳐야죠.